진보 진영의 세 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세 번째 대책이 누구냐면 박은정 의원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조국혁신당. 네. 아니 매불쇼에서 발언을 이렇게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죠.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아 언론. 그러면 경찰이 그냥 그거를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일단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방식.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을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망가지지 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발의한 법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인권보호관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제어 장치들, 견제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사사법의 대전환인데 맞아요. 이것이 어느 하나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늦어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법을 어쨌든 신속하게 마련할 네. 테니까 행안부와 법무부는 그에 따른 시행령, 부령, 뭐 매뉴얼, 지침, 예규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이렇게 같이 발맞추어서 해주십사. 그래야 알겠습니다. 국민 피해가 없다.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은 사건 번호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자기 사건이 아닌 거예요, 검사가. 검사 입장에서. 검사 입장에서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처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에 그 사건 번호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를 해도 그 사건은 자기 사건이어서 계속 챙기게 돼요. 어떻게 됐냐, 내가 이거 수사하라고 했는데 불렀냐, 어쨌냐 이러면서 계속 책임감을 부여할 수 책임감을 있게끔. 부여하게 챙기면은 그 경찰이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아주 디테일하게 그게 여러분들은 이 세 분의 얘기를 듣고 야 이제 보안수사권 없어져도 너무나 다행이다. 우리 피해자들이 전부 다 구제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참 어렵게 하네요. 일참 어렵게 해요. 아니 왜 이렇게 해요? 저런 논의 자체가 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진행된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하지 못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법안 통과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제 시행이 석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법안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이 법 개정인데 본인들이 얼마나 이 피해자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논의하고 얼마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음모론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장윤기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보도되냐 그러잖아요. 이게 1년에도 몇 건씩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보도되죠? 하면서 마치 이게 보안수사권 존치를 원하는 어떤 세력의 음모로 인해서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지금 음모론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음모론을 조장하고 아직까지도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 실태. 결국에는 10월 이후에는 이 범죄자들만 웃는 피해자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냥 보안수사권 폐지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안들, 대안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최강욱 의원은 뭐라고 그럽니까? 언론에 읽으면 된다. 자,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거예요. 피해자가 알아서 해라. 예. 그리고 박은정 의원님은 뭐 킥스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조국 대표는 전 국민을 갖다가 언어학자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박은정 의원은 전 국민을 갖다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만들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어떻게든 특히 서민들 이런 일을 잘 모르는 분들을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너네가 알아서 해. 언론에 이르든가 너네가 법 전문가가 되든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런 대안들이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처음부터 폐지할 생각만 했지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 생각이 부족했다.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네. 이거 법이 바뀌면 그 밑에 시행규칙, 시행령, 뭐 애교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법무부 산하의 검찰 관련한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거 다 같이 고쳐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이거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알면서 왜 저래?
진짜 나 이해가 안 돼. 정치적으로 저러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한다고 몇 년 전에 한참 이슈가 나왔을 때 만들었던 검찰 개혁의 안 중에 하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고 만들고 공수처. 드디어 검찰 개혁이 이뤄냈습니다 그렇죠. 했지만 그 공수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민주당조차도 공수처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를 않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이 있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네.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 청와대를 비롯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나 수사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견제받지 못하는 상태로 검찰이 있지 말라고 네. 그 당시에도 그런 공수처란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형해화돼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이 결론이 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일단은 국민들 앞에 선언했던 정치적 목적 달성이 중요한 것이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돼서 쭉 왔던 검찰을 거대 악으로 규정짓고 이거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하나의 정치 대립 구조의 산물로서 검찰 개혁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 10월 달에 기점으로 검찰은 완전히 없어져야 될 조직. 그다음에 중수청, 기소청 만들겠다는 건데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야, 이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 들었던 생각이요. 네. 아, 이쯤 됐으면 경찰청장이 즉각 옷 벗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경찰청장이 없다면서요. 청장이 없어요. 직무대행만 직무대행.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청장이 언제부터 없었지 하고 보니까 이재명 없었어요, 정부 아예. 출범하면서부터 조지호 청장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 없어요. 아예 경찰청장이 없는 거예요. 네, 임명을 안 하더라고요.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빼서 경찰에게 줬으면 경찰청장이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지 직무대행이 대체 무슨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는 겁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없어요. 도대체 이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 거대한 범죄 조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없어요. 아니면 오히려 범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범죄를 어떻게든 회피해야 되는데 네.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 강력한 공권력이 무너지고서 형해화되기를 바라는 건지 네. 저는 후자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인권을 더 존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 선량한 피해자들의 인권, 네. 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검찰도 탄생한 거고 네.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네.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근데 이분들은 늘 피해자 인권을 피의자들의 인권을 강조하잖아요. 네. 보면은 뭐 김용 씨의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진정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아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네. 전 그렇게 느껴져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고 검찰의 피해자라고 하는 규정하는 인물들을 보면 다 정권과 가까운 측근들이에요. 네. 다 그렇잖아요. 다 자신들의 측근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검찰의 피해자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이 없애야 된다는 논리예요. 근데 결국 그 끝은 뭐예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관련해 가지고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죠. 개혁연구원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이 최근 국회에서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하는 권한을 없애고 경찰의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돼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누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5.5%가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어떤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26.5%는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거의 민주당 진보 진영의 콘크리트 층이 저 정도 딱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25%에서 30% 정도가.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참 개혁연구원에서 이건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되게 비용을 좀 최소화로 해가지고 이걸 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또 이게 너무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하우스 이펙트 바이어스가 별로 안 끼어 있는 여론조사라서 조금 주제별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좀 참고하기가 좋은 여론조사 같은데 하여튼 뭐 저게 26.5%가 나온 것 자체가 네. 저희가 바이오스가 많이 안 끼어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아마 개혁연구원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무서워하대 물어하대. 아니 근데 여론조사 결과치로 보면 오히려 낫다니까. 아니 근데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의도 연구원은 공표용 여론조사를 하나요?
거의 안 하죠. 그렇죠. 내부만 많이 하고. 내부 참고용으로 해서 네. 이렇게 브리프 보고서를 아마 지도부에는 네, 지도부 계속 위주로 상시로 하죠. 아, 전달합니다. 그래요? 많은 아. 것들 할 텐데. 지도부에. 근데 그렇게 하는 좋은 자원들 좀 공개 좀 하죠. 그것도 괜찮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왜 지도부는? 국민의힘 얘기는 좀 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김어준 씨가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뭐 아까 우리 이민찬 대변인 위원장이 얘기해 주신 대로 아니 이분은 또 이래요. 조선일보와 검찰이 짜고 지금 여론전 하는 거다. 이걸 지금 보안수석. 근데 김어준 씨가 진짜 요즘에 파리 갔다 오시느라고 장사하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위 검찰 내부에서는 보안수사권 받는 거 거부하는 많아요. 거부하는 사람이 네. 훨씬 많아요. 네, 네. 실무니까 소위 말하는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급 이하의 실무 검사들은 아예 보안수사권 요구권도 받지 말자. 우리는 아예 수사하기 싫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뭐 이상하게 알고 계셔. 그리고 조선일보가 왜 이런 거 여론전을 합니까? 굳이. 아니 그럼 사회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언론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언론이 보안사건을 존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장윤기 사건이 터졌는데 그럼 당연히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고 팩트를 근거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서 또 여론 형성하는 건 당연한 거죠. 김어준 씨가 요즘 많이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죠? 조금-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원희 야호를 쓴 그 느낌이 약간 좀 비슷해요. 아유, 왔다 갔다 하고. 지킬 게 많아서 그런지 네, 그런 것 쪼셨어. 같아. 네. 뭐 본인은 안 쫄았다고 얘기하시던데.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조선일보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네. 건데 네. 그럼 다른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할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김희연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지. 공청회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공청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때 의원들이 하나도 대답 못하던 그 현장을 봤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한 갈라치기 하고 갈만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그럴 사항이 절대 안 돼요. 김어준 씨가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보안수사권 이제 좀 입도 아파요. 솔직히 입도 말씀드리면 아파요, 진짜 여러분 귀에도 피가 날 텐데 이게 진짜 전당대회 어떤 소재거리로 쓸만한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누군가에는 이번에 진짜 그 맞아요. 피해자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같은 분 저는 진짜 가족들의 그 진짜 이 맞아. 뭐라 해야 되나 그 울음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진짜 경찰이 우리 딸을 죽였다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걸 뭐 어떻게 탓을 못 하겠어요. 수사를 하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경찰이 그러니까 사건 살인자 편에 있었다. 그러니까요. 사건을 은폐하게 아니, 급급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심플하게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 안은 보안수사 요구권은 좀 주자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검찰이 그냥 이거 좀 부족한데 보안해서 수사하시죠. 그러면 장윤기 아빠 후배한테 또 수사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윤기 아빠 후배가 또 수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장윤기 아빠가 만약에 이게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 내막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네.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해도 장윤기 아빠가 또 지켜보고 있다가 누구한테 가지 또 이거는 또 그렇지. 걔가 또 하나 또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또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일말의 정부가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 장윤기 부친이 어쨌거나 친족 간의 문제여서 처벌받지 네. 않고 지금 입건도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별개로 하고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파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적절한데 할 굉장히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떠나서 맞아요.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엮어서 즉각 파면해야 돼요. 맞아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들 보기에. 그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오로지 이 이슈가 커져서 보안 수사권 폐지에 관한 이 여론들이 막 불이 붙기 시작할까봐 전전긍긍 거기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문득 저는 갑자기 작년도에 유행했던 K-팝 데몬헌터스 영화가 확 떠올랐어요. 네. 혹시 보셨어요? 네, K-팝? 저는 봤죠. 꽤 많은 분들이 보셨던 걸 네, 기억하는데 네, 보면 악령들을 때려잡는 이 헌트릭스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악령들을 가둬놨던 혼문이 싹 열리기 시작하면서 사자보이지가 등장하고 음. 정말 악령들을 때려잡는 사람들이 뒤로 물리면서 그 사람들이 막 환호를 받고 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에 혼문이 열려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다시 빨리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정말 나쁜 기운의 사람들이 기존의 사법 질서들을 무너뜨리면서 범죄자가 오히려 정의인 것처럼 활개치는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국민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김효준 씨가 1년에 몇 건씩 나는 사건이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굉장히 호도하는 거라고 봐요. 음. 이게 보안 수사 요구권 아까 우리 임인찬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냐? 네. 이게 왜냐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수사의 주체는 다시 경찰이잖아요. 자, 경찰이 만약에 이 사건을 실수로 놓쳤다. 그러면은 요구권 했을 때 가능하겠죠. 근데 이 장인기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맞아. 지금 실수로 놓친 게 아닌 게 나오잖아요. 고의적으로 은폐. 예, 이거는 은폐예요. 네. 실제로 수사 과정 지금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고의로 덮은 거예요. 근데 고의로 덮은 거에 대해서 그렇지. 다시 수사해라? 이게 먹힙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장윤기 사건은 정말로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되는지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1년에 몇 번씩이나 나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면은 더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